김민서는 손에 든 낡은 망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등 뒤로 딸 서아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 못했다. 그녀는 이 낡은 농가를 단돈 6만 원에 사들였다. 말 그대로 폐허였다. 오래된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고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이곳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도시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지치고 고통스러웠다. 서아의 아빠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후 민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도, 집도, 그리고 삶의 의미마저도. 남은 것은 서아의 작은 손뿐이었다. 그녀는 서아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6만 원에 나온 이 농가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정신 나간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민서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 농가를 서아를 위한 안식처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망치와 톱, 그리고 낡은 산만이 그녀의 유일한 도구였다. 민서는 썩은 마루판을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했다. 오래된 나무는 습기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민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망치질 소리가 텅 빈 집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노동을 통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워내려 애썼다. 그녀는 전직 특수요원이었다. 그녀의 몸은 고된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서아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일했다. 해가 뜨면 망치를 들고 해가 지면 지친 몸을 이끌고 서아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실 한쪽 벽을 허물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벽돌 사이에서 묘하게 다른 질감의 틈새가 느껴졌다. 그녀는 망치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둔탁하지만 속이 빈 듯한 소리. 민서는 호기심에 흙과 부서진 벽돌 파편을 헤쳐냈다. 이내 굳게 닫힌 작은 나무 상자가 드러났다. 오래된 상자였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서둘러 상자를 열었다. 퀴퀴한 냄새가 풍겨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천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드러난 것은 낡고 바랜 양피지 지도였다. 지도는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고 알 수 없는 글씨와 기호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민서는 지도를 펼쳤다. 지도의 중앙에는 이 농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숲과 강, 그리고 오래된 요새의 흔적들이 그려져 있었다. 지도의 가장자리에는 남북전쟁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오래된 지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역사의 문외한이었지만 이 지도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도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지도는 단순한 지형도가 아니었다. 군사작전의 흔적, 병력 이동 경로, 그리고 숨겨진 기지 같은 것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도에서 유실된 재물, 숨겨진 보급고와 같은 단어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지도를 상자에 다시 넣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이 지도는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역사의 비밀을 깨우는 열쇠였다.
그녀는 서아를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아를 이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도는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아와 아침을 먹고 농장의 일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평정심을 잃은 상태였다. 그때였다. 농가 진입로로 낡은 검은색 SUV 한 대가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주변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다가왔다. 민서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런 외딴 곳에 이런 사람이 찾아올 리가 없었다. 그녀는 서아를 뒤로 숨기며 문을 열었다. 김민서 씨 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권위적인 느낌을 주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민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남자는 가슴에서 명함을 꺼내 보였다. 명함에는 국가기록권 특수보존과 과장 권태영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민서의 눈이 크게 뜨였다. 국가기록권 왜 이곳에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벽 안에 공간을 향했다. 권태영은 그녀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와서. 하지만 김민서 씨가 최근에 발견하신 물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어서 말입니다. 권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군요. 민서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권태영은 가볍게 웃었다. 김민서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이 농가에서 그런 물건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리고 당신의 태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민서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이미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상황,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까지. 그녀는 그에게서 위협적인 기운을 감지했지만 동시에 어떤 미묘한 끌림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깊고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는 듯했다. 권태영은 더 이상 서론을 꺼내지 않았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김민서 씨가 발견하신 것은 국가의 역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고문서입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정보들이죠. 그의 말에 민서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민서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권태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민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그 문서들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민서 씨와 따님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당신과 따님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딸 서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죠? 당신은 누구의 편인 거죠? 민서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미약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권태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국가의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쪽은 제가 아니라 김민서 씨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쉽게 신뢰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날 겪었던 고통과 배신을 잊을 수 없었다. 권태영은 그녀의 망설임을 읽었다. 제가 이 밤에 이곳에 온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를 드릴 겁니다. 저에게 협조하여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든가, 아니면 당신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척하고 스스로 위험에 직면하든가. 저는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당신과 따님의 안전을 위해 이곳에 머물러야겠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서는 그가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겠다는 제안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그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왔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그녀의 농가에 머무는 것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동시에 알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서아를 보호해줄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생각도 들었다. 민서는 한참 동안 권태영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부딪혔다. 결국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제 딸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겁니다. 권태영의 얼굴에 미소 같은 것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증명하겠습니다. 그날 밤 국가기록원의 최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인 권태영은 낡은 농가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기 전 민서가 발견한 숨겨진 벽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의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여인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흥미로운 상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농가에서 발견된 남북전쟁 지도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농가를 감쌌다. 김민서는 딸 서아를 품에 안고 잠시 눈을 붙였지만 낯선 손님, 권태영 과장의 존재는 그녀의 잠을 온전히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녘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낸 농장의 풍경이 펼쳐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가축들의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깼다. 권태영은 거실 소파에서 반듯하게 잠들어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그의 자세는 마치 군인의 훈련된 모습 같았다. 민서는 그가 불편한 잠자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단 한 번의 뒤척임도 없이 밤을 보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왜 하필 이 외딴 농가에 나타났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다. 그가 말한 국가의 역사와 중요한 고문서라는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자 권태영이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 같지 않게 날카로웠다. 그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민서가 있는 부엌으로 걸어왔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굿모닝, 김민서 씨.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차분하고 낮게 깔렸다. 굿모닝, 권 과장님. 편히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민서는 힐끗 그를 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피로가 묻어 있었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도시와는 확실히 다르군요. 권태영은 가볍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부엌 한쪽 벽에 걸린 서아의 그림에 잠시 머물렀다.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그림이 그의 날카로운 인상과 묘하게 대비되었다. 민서는 간 내린 커피를 2잔 따라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충분합니다. 저는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권태영은 커피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이 그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식사가 끝난 후 서아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서아는 낯선 남자의 존재에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권태영은 놀라울 정도로 아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그는 서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며 농가 생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서아는 이내 경계를 풀고 권태영에게 제잘거리며 자신의 장난감들에 대해 설명했다. 민서는 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표정하고 차가워 보였던 권태영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면모를 발견한 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 시간인 것 같군요. 권태영은 서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민서에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부엌에서 거실 벽 쪽으로. 어제 민서가 지도를 발견했던 곳으로 향했다. 어제 발견하신 지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지도를 다시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지도가 품고 있을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태영의 눈빛은 단호했다. 마치 그녀의 망설임이 무의미하다는 듯이 그녀는 결국 벽을 허물고 지도를 꺼냈다. 권태영은 조용히 그녀 옆에 다가섰다. 낡고 바랜 양피지 지도가 그의 손에 들리자 주변의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듯했다. 권태영은 지도를 펼치고 한참 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의 섬세한 선들을 따라 움직였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지형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민서는 그의 옆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전문성과 침착함에 감탄했다. 그는 분명 이 분야의 전문가였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문서로군요. 권태영은 한참 동안 지도를 검토한 후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약한 흥분감과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남북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 등급의 군사 전략 지도입니다. 단순한 지형도가 아니라 병력 배치, 비밀 보급로,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부대의 이동 경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도의 특정 부분을 민서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어렴풋이 보았던 유실된 재물, 숨겨진 보급고와 같은 단어들이 더욱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불사조 부대라는 알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지도는 역사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는 미공개 자료입니다. 특히 불사조 부대에 대한 기록은 전무합니다. 이 부대는 남북전쟁 당시 전설처럼 사라진 특수부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임무나 행적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그 모든 비밀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권태영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더 큰 문제는 이 지도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가 특정 세력의 손에 들어간다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이 지도가 왜 이곳에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사라진 남편을 떠올렸다. 그도 이와 비슷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 질문을 마음속에 가두었다. 권태영은 한참 동안 지도를 더 살펴본 후 신중하게
그것을 다시 상자에 담았다. 이 지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를 누가 이곳에 숨긴 걸까요? 민서가 물었다. 권태영은 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밝혀내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김민서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이미 깊이 연루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지도를 발견한 순간부터 당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세력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고 그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민서의 표정은 굳었다. 그녀는 권태영의 말을 믿었다. 어젯밤의 방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아를 떠올렸다.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이 지도를 당신에게 넘겨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요? 권태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도를 회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의 존재를 아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후 세력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감지했습니다. 당신은 통찰력이 뛰어나고 침착하며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저와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민서는 놀랐다. 그는 그녀가 가진 어떤 능력을 감지한 것일까?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았던 기술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싱글맘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어요.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민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권태영은 한숨을 쉬었다. 김민서 씨, 저는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군사훈련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빛은 평범한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과거를 조사했고 당신이 특정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권태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뛰어난 전투원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존재.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서아를 위해서. 그래서 저를 이용하겠다는 건가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권태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문제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따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는 민서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 싸우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스스로 위험에 직면하거나. 민서는 서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권태영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더 큰 위험에 빠질지도 몰랐다. 만약 제가 당신을 돕는다면 제 딸은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저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권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약속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당신과 따님은 완벽하게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권태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좋아요,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과거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 딸에게는 절대 이 모든 것에 대해 알리지 마세요.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권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그는 민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태영은 상자 안의 지도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그는 지도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지도는 일련의 지도 중 일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지도들을 찾아야 합니다. 민서는 갑자기 어떤 기억을 떠올렸다. 혹시 이 집의 다른 벽 어딘가에 숨겨진 공간이 더 있을까요? 권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도가 발견될 것을 대비해 다른 곳에 추가적인 정보를 숨겨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농가는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다. 권태영은 외부에 연락하여 몇몇 신뢰할 수 있는 팀원들을 불렀다. 그들은 극비리에 농가로 잠입하여 지도 분석과 집 내부 수색을 시작했다. 민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다시 한번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뛰어난 공간 지각 능력으로 숨겨진 공간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던 전사였다. 권태영은 민서의 능력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침착했다.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이 임무의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과거를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다짐했다. 권태영의 팀은 밤낮 없이 농가를 수색했다. 벽을 두드리고 바닥을 파내고 천장을 조사했다. 그들은 어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농가에 어둠이 깔리자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권태영 과장의 팀원들은 밤샘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추가적인 비밀 공간이나 지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벽 속에서 발견된 고문서 상자 외에는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권태영은 끈질겼다. 그는 이 지도가 남북전쟁에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민서는 서화를 재운 후 거실로 나왔다. 권태영은 낡은 양피지 지도를 다시 펼쳐놓고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지도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김민서 씨, 이 지도는 단순한 군사 지도가 아닙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권태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 곳곳에 숨겨진 미묘한 기호들을 가리켰다. 오랜 시간 동안 국가기록원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지도를 찾아왔지만 이처럼 완벽하게 보존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서는 그의 옆에 앉아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암호화된 기호들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과거 특수요원 시절
다양한 암호 해독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뇌는 자동적으로 암호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고대 문자 체계를 기반으로 한 암호와 현대적인 군사 암호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매우 복잡하지만 해독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서가 중얼거렸다. 권태영은 민서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해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겁니다. 이런 형태의 암호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권태영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민서의 능력이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적인 능력 또한 뛰어났다. 그날부터 민서는 밤낮 없이 지도 해독 작업에 매달렸다. 그녀는 낡은 책상에 앉아 돋보기를 들고 지도에 숨겨진 기호들을 하나씩 분석했다. 그녀의 뇌는 빠르게 돌아갔고 그녀의 손은 지칠 줄 몰랐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암호 해독에 몰두했다. 권태영의 팀원들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와 도구를 제공했다. 그들은 민서의 능력에 경외심을 느꼈다. 민서가 해독해낸 암호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지도는 단순한 보물 지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과 남부군 양쪽 모두에게 극비리에 활동했던 유령부대 페카라는 특수부대의 작전 지도였다. 이 부대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임무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비밀 병기를 개발하고 숨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 병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이후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재물과 관련된 정보, 즉 전쟁의 유산을 뜻했다. 지도 곳곳에 숨겨진 암호들은 유령부대의 이동 경로, 비밀 거점, 그리고 그들이 숨긴 전쟁의 유산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비밀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가 한 명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유령부대의 마지막 지휘관이자 전쟁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숨어 살았던 블랙워터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인물이었다. 블랙워터, 그는 분명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민서가 해독한 내용을 권태영에게 보고했다. 권태영의 표정은 심각했다. 블랙워터는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나타났다. 낡은 SUV 한 대가 농가 진입로로 거칠게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들로 이루어진 팀이었다. 그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총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의 등장에 농계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들은 누구지? 민서가 권태영에게 물었다. 아마 지도를 쫓는 또 다른 세력일 겁니다. 권태영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스쳤다. 그들은 역사의 수호자들이라고 자칭하는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의 리더는 박준호였다. 박준호는 냉철하고 잔인한 인물로 역사적 유물들을 수집하고 조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남북전쟁 지도가 전쟁의 유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민서의 농가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지도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여기서 죽을 것이다. 박준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민서는 서아의 안전을 위해 서아를 방으로 숨겼다. 그녀는 권태영의 팀원들과 함께 박준호의 일당과 대치했다. 민서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들의 총격을 막았다. 그녀는 과거 특수요원 시절의 전투 기술을 다시 한번 발휘했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이며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적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을 제압했다. 권태영의 팀원들도 민서와 함께 싸웠다. 그들은 훈련된 군인들답게 침착하게 대응하며 적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박준호의 일당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전투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들의 무기는 최신식이었다. 총성이 난무하고 농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서는 박준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악의 기운을 감지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도를 차지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민서는 지도를 보호해야 했다. 그 지도는 서아의 미래와 준혁의 명예가 걸린 것이었다. 이 지도는 내 놈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민서가 소리쳤다. 박준호는 비웃듯이 말했다. 흥,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고작 평범한 여자 주제에. 그의 말에 민서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위해 싸우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민서는 박준호의 가장 강력한 부하를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빠르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비틀어 무기를 빼앗고 그의 몸을 돌려 다른 부하에게 부딪히게 만들었다. 두 부하가 서로 뒤엉켜 넘어지는 사이 민서는 박준호에게 돌진했다. 박준호는 민서의 예상보다 훨씬 노련한 전투원이었다. 그는 민서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박준호는 민서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녀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민서는 그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방역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강력했다. 그때 권태영이 박준호의 뒤를 공격했다. 그는 민서와 협력하여 박준호를 포위하려 했다. 박준호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민서와 권태영을 동시에 상대했다. 그의 전투 능력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오히려 그들을 압박했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농가는 파괴되어 갔다. 낡은 벽은 무너지고 마루판은 부서졌다. 민서는 서아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도는 그녀에게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였다. 간신히 박준호의 일당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만 권태영의 팀원 중 몇 명이 부상을 입었다. 농가는 폐허가 되었다. 민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아의 방으로 향했다. 서아는 총성 소리에 놀라 울고 있었다. 민서는 서아를 품에 안고 달래주었다. 그녀는 딸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지도를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유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서가 권태영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권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지도가 전쟁의 유산으로 가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랙워터를 찾으려 할 겁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김민서 씨,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블랙워터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그가 유일한 열쇠입니다. 민서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에 깊이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서는 것은 서아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딸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들은 박준호의 일당에게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블랙워터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지도를 통해 드러난 유령 부대의 흔적들을 따라가며
블랙워터의 단서를 찾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남북전쟁 당시 유령 부대가 활동했던 비밀 기지와 보급고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곳에는 블랙워터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권태영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국가기록관의 정보를 동원하여 블랙워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했다. 민서는 그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를 도왔다. 그녀는 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잠입 작전까지 모든 일에 능숙하게 참여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블랙워터가 응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한 벽지의 한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곳은 험준한 산맥 속에 숨겨져 있었고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블랙워터는 이 모든 비밀의 열쇠였고 전쟁의 유산을 둘러싼 음모를 밝혀낼 유일한 희망이었다. 험준한 산맥 깊숙이 숨겨진 은신처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김민서와 권태영, 그리고 그의 정예 팀원들은 빽빽한 숲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다. 지도에 표시된 블랙워터의 은신처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 같았다. 흑룡회보다 먼저 블랙워터를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감은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곳은 남북전쟁 당시 유령 부대가 비밀리에 훈련을 받았던 곳입니다.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기 위해 자연을 방패 삼았습니다. 권태영이 나지막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오래된 오솔길,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숲. 이곳은 분명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들은 며칠 밤낮을 산속에서 보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추위와 피로가 그들을 덮쳐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민서는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정신력으로 팀원들을 독려했다. 그녀는 서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준혁의 억울한 죽음을, 이 모든 비밀을 밝혀내야만 했다. 마침내 지도를 따라 도착한 곳은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동굴 입구였다. 입구는 덩굴과 수풀로 뒤덮여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바위 틈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서의 눈에는 동굴 입구 주변에 설치된 미묘한 함정의 흔적들이 보였다. 함정이 있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서가 권태영에게 경고했다. 권태영은 민서의 관찰력에 놀랐다. 그는 숙련된 요원이었지만 민서처럼 미세한 흔적까지 감지하는 것은 어려웠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 경험입니다. 이런 종류의 함정은 과거에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민서는 과거의 기억을 애써 외면하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특수요원 시절 이런 종류의 함정들을 수없이 설치하고 해체했던 경험이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그녀는 땅바닥에 설치된 미세한 압력판과 덩굴 속에 숨겨진 감지선들을 하나씩 해체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신속했다. 마치 춤을 추는 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모든 함정을 무력화시켰다. 권태영의 팀원들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그들은 민서가 단순한 싱글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함정을 모두 해체하자 민서는 동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동굴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코를 찔렀다. 플래시 불빛이 동굴 안을 비추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야전 침대와 최소한의 생활 도구들이었다. 누군가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응호해온 흔적이었다. 블랙워터가 분명합니다.
권태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동굴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서는 즉시 총을 꺼내들고 자세를 잡았다. 그녀는 권태영에게 눈짓을 보내며 조용히 움직였다. 동굴 안은 예상보다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인기척이 느껴지는 곳으로 향했다. 동굴 끝자락에 다다르자 작은 공간이 나왔다. 그곳에는 낡은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다. 그의 모습은 수십 년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은둔자 같았다. 길게 자란 수염과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는 민서와 권태영의 등장을 전혀 놀라지 않은 듯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블랙워터, 맞으십니까? 권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쉬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강인함이 느껴졌다.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찾아온 자는 너희가 처음이다. 저희는 국가기록관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남북전쟁 지도에 대한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권태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지도, 그 지도는 많은 것을 담고 있지. 전쟁의 유산, 그리고 유령 부대의 비밀까지. 노인은 지도를 건네받아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의 섬세한 선들을 따라 움직였다. 이 지도는 내가 직접 그린 것이다. 유령 부대의 모든 작전과 전쟁의 유산을 숨긴 위치를 담고 있지. 블랙워터는 유령 부대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남북전쟁 당시 북부와 남부 양쪽 모두에게 의심을 받으며 비밀리에 활동했던 유령 부대의 마지막 지휘관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무기, 즉 전쟁의 유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유산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이후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금괴와 함께 양측의 최고위층 인사들의 비리를 담은 기밀 문서들이었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전쟁 이후 탐욕스러운 자들이 전쟁의 유산을 차지하려 했다. 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블랙워터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다. 나는 유산을 숨기고 이 모든 진실을 지도에 담아 이곳에 숨어 살았다. 그들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블랙워터는 흑룡회라는 조직의 존재를 언급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전쟁의 유산을 쫓아왔다. 그들은 남북전쟁 당시부터 존재했던 그림자 같은 조직이다. 그들은 역사를 조작하고 권력을 탐하며 이 나라를 좀먹어왔다.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흑룡회는 단순한 비리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거대한 악의 축이었다. 그들은 내 딸을, 내 아내를 죽였다. 그들은 전쟁의 유산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다. 블랙워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그때 동굴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박준호의 역사의 수호자들이 블랙워터의 은신처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권태영의 팀원들과 교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젠장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권태영이 소리쳤다. 민서는 블랙워터를 보호해야 했다. 그는 모든 진실의 열쇠였다. 민서는 블랙워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박준호의 일당은 이미 동굴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압도적인 숫자로 그들을 포위했다. 블랙워터를 내놔라. 그리고 지도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여기서 죽을 것이다. 박준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민서는 블랙워터를 벽 뒤로 숨기고 총을 겨누었다. 그녀는 그들을 막아야 했다. 민서 씨, 우리가 그들을 막겠습니다. 당신은 블랙워터를 보호하세요. 권태영이 소리쳤다. 그의 팀원들은 박준호의 일당과 격렬하게 싸웠다. 민서는 블랙워터를 보호하며 싸웠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적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강력했다. 그녀는 블랙워터의 옆을 지키며 그가 어떤 피해도 입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박준호의 일당은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블랙워터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민서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녀의 총알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총알을 장전하고 숨을 골랐다. 내년이 감히 나를 막아 박준호가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민서를 제압하고 블랙워터를 잡으려 했다. 민서는 박준호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했다. 동굴 안은 그들의 격투 소리로 가득 찼다. 민서는 박준호의 강인한 힘에 밀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아와 준혁을 떠올리며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때 블랙워터가 민서에게 속삭였다. 내게 마지막 비밀이 있다. 너희가 알 필요가 있는 비밀이 유산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다. 그것은 블랙워터가 말을 잇기도 전에 박준호의 부한 한 명이 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블랙워터의 심장을 관통했다. 블랙워터는 민서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눈빛은 원망과 함께 평화를 담고 있었다. 블랙워터 민서가 절규했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민서의 절규를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어차피 죽을 목숨 이제 모든 비밀은 나와 함께 사라지는군. 박준호가 비웃었다. 민서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박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복수심 하나로 움직였다. 그녀의 공격은 거칠고 맹렬했다. 박준호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맹공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방역했다. 그때 동굴 밖에서 권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서 씨, 우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권태영의 팀원들이 동굴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박준호의 일당은 포위당했다. 박준호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후퇴를 명령했다. 그는 민서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도주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 너희는 곧 후회할 거야. 박준호의 일당은 동굴 밖으로 도주했지만 권태영의 팀원들이 그들을 추격했다. 민서는 블랙워터의 시신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쪽지가 쥐어 있었다. 쪽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진실은 지하에 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민서의 농가 지하실과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었다.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블랙워터는 죽기 전에 마지막 단서를 남긴 것이었다. 전쟁의 유산은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농가 지하실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발견했던 그 낡은 농가에 권태영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김민서 씨, 블랙워터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는 마지막 단서를 남겼습니다. 전쟁의 유산은 제 농가 지하실에 있습니다. 권태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기대감이 스쳤다. 그들은 블랙워터의 시신을 수습하고 동굴을 빠져나왔다. 흑룡회는 블랙워터의 죽음으로 인해 더욱 격렬하게 방역할 것이 분명했다.
민서와 권태영은 다시 농가로 향했다. 그들은 전쟁의 유산을 확보하고 흥룡회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김민서의 농가는 이제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닌 전쟁의 유산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중심지가 되었다. 블랙워터의 마지막 단서, 진실은 지하에 라는 쪽지는 민서의 낡은 농가 지하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권태영 과장은 이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다는 희망에 눈빛이 빛났다. 우리가 찾던 전쟁의 유산이 이곳에 숨겨져 있었다니 정말 놀랍군요. 권태영이 지하실 입구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준혁 씨가 이곳에 숨겨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농가의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혁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권태영의 팀원들과 함께 농가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습하고 어두웠으며 퀴퀴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창고처럼 보였지만 민서의 눈에는 평범하지 않은 흔적들이 보였다. 벽의 재질이 미묘하게 다르고 바닥 한쪽에는 흙이 다른 곳보다 더 깊게 파인 흔적이 있었다. 이곳 어딘가에 비밀 공간이 있을 겁니다. 민서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벽을 쓸어보고 바닥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고 있었다. 권태영의 팀원들은 민서의 지시에 따라 벽과 바닥을 조심스럽게 조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낡은 나무 선반 뒤에서 미묘하게 다른 벽돌을 발견했다. 벽돌을 제거하자 그 뒤에는 또 다른 철문이 나타났다. 육중하고 녹슨 철문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것이 전쟁의 유산이 숨겨진 곳일 겁니다. 권태영이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철문의 잠금 장치는 매우 복잡했다. 권태영의 팀원들이 온갖 장비를 동원했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때 민서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철문의 잠금 장치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한 움직임으로 자물쇠의 메커니즘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금고의 잠금 장치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물쇠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잠시 후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권태영과 팀원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서는 한때 금고털이 전문가였던가. 그녀의 능력은 끝이 없었다. 철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플래시 불빛이 어둠 속으로 뻗어나갔다.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민서와 권태영은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상자 역시 복잡한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민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상자의 잠금 장치를 해체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예상대로 수많은 금괴와 함께 낡은 가죽 파일철들이 가득했다. 금괴들은 빛을 잃었지만 그 가치는 엄청났다. 하지만 민서와 권태영의 시선은 금괴보다 파일철에 더 집중되었다. 권태영은 조심스럽게 파일철을 꺼냈다. 파일철 안에는 낡고 바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전쟁의 유산의 진짜 정체였다. 그것은 남북전쟁 당시 최고위층 인사들의 비리를 담은 기밀 문서, 그리고 그들의 비자금 내역, 심지어는 전쟁을 조작하고 이득을 취하려 했던 음모의 증거들이었다.
흥룡회라는 조직의 뿌리가 남북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문서들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문서에는 흥룡회의 핵심 멤버들과 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고 부를 축적해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역사를 뒤흔들 만한 증거입니다. 권태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분노가 스쳤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문서의 무게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는 준혁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을 찾아냈다. 그는 흥룡회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하려다가 희생된 것이었다. 준혁은 이 모든 비밀을 민서의 농가에 숨겨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심과 정의감이 그녀의 심장을 지배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친 거대한 음모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서아를 위해, 그리고 준혁의 명예를 위해. 그때 지하실 입구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박준호의 역사의 수호자들이 농가에 다시 침입한 것이었다. 그들은 권태영의 팀원들과 격렬하게 교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총성이 난무하고 농가하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젠장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권태영이 소리쳤다. 그는 민서에게 외쳤다. 김민서 씨, 문서들을 확보하세요. 저는 그들을 맡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파일철들을 모두 가방에 담고 철제 상자를 닫았다. 그녀는 권태영의 옆에서 함께 싸웠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박준호의 일당의 총격을 막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적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을 제압했다. 박준호는 지하실 입구로 내려왔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민서의 손에 들린 가방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하하하, 드디어 전쟁의 유산을 손에 넣는군. 이제 역사는 내 뜻대로 바뀔 것이다. 민서는 박준호의 말을 비웃듯이 받아쳤다. 내 놈의 탐욕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역사는 내 놈의 뜻대로 되지 않아. 박준호는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민서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했다. 지하실 안은 그들의 격투 소리로 가득 찼다. 박준호는 민서의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잔인했다. 그는 민서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녀를 제압하려 했다. 민서는 박준호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역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유연하면서도 강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전투 기술을 발휘하여 박준호를 압박했다. 그녀는 준혁의 복수와 서아의 미래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때 권태영이 박준호의 뒤를 공격했다. 그는 민서와 협력하여 박준호를 포위하려 했다. 박준호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민서와 권태영을 동시에 상대했다. 그의 전투 능력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오히려 그들을 압박했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지하실은 파괴되어 갔다. 낡은 벽은 무너지고 천장은 흔들렸다. 민서는 서아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전쟁의 유산이 담긴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가방은 그녀에게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이자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낼 유일한 열쇠였다. 간신히 박준호의 일당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만 권태영의 팀원 중 몇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농가는 폐허가 되었다. 민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전쟁의 유산이 담긴 가방을 품에 안고 서아의 방으로 향했다. 서아는 총성 소리에 놀라 울고 있었다. 민서는 서아를 품에 안고 달래주었다. 그녀는 딸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이 증거들을 없애려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부정하고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할 겁니다. 권태영이 피를 흘리며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들이 진실을 은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은 전쟁의 유산이 담긴 문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디지털화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모든 증거를 담은 실시간 온라인 공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권태영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국가기록권의 영향력을 동원하여 언론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민서는 그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특수요원 시절의 정보 분석 능력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언론에 공개될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박준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역사의 수호자들을 동원하여 이안과 민서의 신변을 위협하고 언론을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전쟁의 유산을 다시 빼앗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기자회견 당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서는 서아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고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서아에게 엄마가 잠시 여행을 간다고 설명했다. 서아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민서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는지 의외로 차분하게 엄마를 배웅했다. 민서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도시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민서와 권태영은 흥룡회회와 역사의 수호자들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그들의 차량은 마치 유령처럼 복잡한 도심을 질주했다. 민서는 운전대를 잡고 능숙하게 차량을 조종하며 암살자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과거 특수요원 시절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군 미친놈들. 권태영이 창문을 열고 추격하는 차량들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하며 말했다. 그의 팔에 난 총상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잊은 듯했다. 민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복잡한 도심 도로를 질주하며 암살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흥룡회 요원들은 집요하게 그들을 추격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서와 권태영을 제거하려 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민서는 과감하게 핸들을 꺾어 좁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암살자들의 차량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오지 못하고 결국 포기했다. 민서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들은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버리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대체 경로를 찾았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흥룡회가 보낸 또 다른 암살자 팀이 기자회견장 입구에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한과 민서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젠장 그들은 우리가 이곳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 권태영이 이를 악물었다. 민서는 권태영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판단하고 공격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섬광탄을 꺼내들었다. 제가 먼저 진입하여 시선을 끌겠습니다. 그 틈에 국장님께서 돌파하세요. 민서가 속삭였다.
권태영은 망설였지만 민서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십시오, 김민서 씨. 민서는 섬광탄을 던지고 기습적으로 암살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섬광탄이 터지면서 암살자들은 잠시 시야를 잃었다. 민서는 그 틈을 타 빠르게 움직이며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강력했다. 그녀는 암살자들의 총을 빼앗고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 사이 권태영은 남은 암살자들을 뚫고 기자회견장으로 진입했다. 민서는 남은 암살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권태영을 따라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몸에는 몇 군데 멍이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기자회견장 안은 이미 수많은 언론인들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흥룡회는 자신들이 고용한 언론들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고 기자회견장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었다. 이안과 민서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단상에 올랐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그들을 향했다. 이안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흥룡회의 실체와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폭로했다. 남북전쟁 당시부터 시작된 전쟁의 유산을 둘러싼 음모, 흥룡회의 핵심 멤버들과 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고 부를 축적해왔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민서는 이안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이안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전쟁의 유산이 담긴 파일 철의 내용, 블랙워터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흥룡회와 연루된 고위 관계자들의 비리 내역. 그 모든 증거들은 흥룡회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특히 전쟁의 유산에 담긴 남북전쟁 최고위층 인사들의 비리 내역과 흥룡회의 오랜 역사에 대한 증거들이 공개될 때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수백 년에 걸친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서는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지금 울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준혁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다. 흥룡회가 고용한 언론인들은 이한과 민서에게 맹렬한 질문 공세를 펼치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다. 그들은 증거 조작과 음모론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하지만 이한과 민서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든 질문에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으며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흥룡회의 모든 주장을 논파했다. 민서는 자신의 과거를 공개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흥룡회는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여 그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과거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저는 과거 국가를 위해 그림자처럼 활동했던 특수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흥룡회는 저를 다시 이 싸움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을 죽이고 제 딸의 미래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들과 싸울 겁니다. 민서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녀의 진솔한 고백은 동시에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어머니이자 전사가 되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한과 민서가 공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흥룡회가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정부는 더 이상 흥룡회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은 마침내 흥룡회 핵심 멤버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흥룡회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한과 민서를 제거하기 위한 최후의 작전을 실행했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오는 이한과 민서에게 무장한 역사의 수호자들, 요원들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총성이 난무하고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김민서 씨, 제가 그들을 막겠습니다. 당신은 대피하세요. 이한이 소리쳤다. 그의 팔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그는 민서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국장님.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민서는 자신의 모든 전투 기술을 발휘하여 흥룡회 요원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총탄을 피하고 근접 전투에서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이한도 자신의 호신술과 사격술을 이용해 민서를 지원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흥룡회 요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수많은 총탄이 빗발쳤고 그들 주변의 건물은 파괴되었다. 민서는 이한을 보호하며 싸웠고 이한은 민서의 후방을 책임졌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정의를 위한 투쟁이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마치 역사의 피가 끓어오르는 듯했다. 민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총성이 멎고 기자회견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민서와 권태영은 쓰러진 흥룡회 요원들 사이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민서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권태영 또한 총상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주변을 살폈다. 모든 요원들이 제압되었습니다. 국장님, 권태영의 팀원들이 달려와 보고했다. 그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민서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자회견장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이미 세상에 퍼져나갔다. 흥룡회의 모든 비리와 전쟁의 유산을 둘러싼 음모가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박준호입니다. 그는 분명히 도주했을 겁니다. 민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블랙워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진실은 지하에. 그리고 박준호가 블랙워터에게 총을 쏘았던 순간의 분노를 권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흥룡회의 실질적인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를 잡아야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한과 민서가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흥룡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강 회장과 이정우 차관을 포함한 흥룡회의 모든 핵심 멤버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비리와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경악했지만 동시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환호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흥룡회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권태영 국장은 국가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공을 민서에게 돌렸다. 이 모든 일은 김민서 씨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대중 앞에 나서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로서 서아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권태영은 그녀의 뜻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 권태영은 민서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낡은 농가를 수리하며 서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농가는 서서히 그녀의 손길로 인해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김인서 씨,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권태영이 말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와 능력 덕분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권태영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민서에게 하나의 봉투를 건넸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도움입니다. 그리고 준혁 씨의 명예는 국가에 의해 회복될 것입니다. 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와 서아의 새로운 삶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준혁의 명예 회복에 대한 공식 문서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다. 준혁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희생은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권태영은 민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고, 그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권태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장님도 건강하십시오. 권태영은 차를 타고 농가를 떠났다. 그는 백미러로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농가 문 앞에서 서아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밝은 햇살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영웅이었다. 농가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민서는 서아와 함께 낡은 집을 수리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강함을 인정했다. 그녀는 한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블랙워터가 남긴 전쟁의 유산은 국가기록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었고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서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에서 밝게 자랐다. 민서는 서아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희망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딸에게 용기와 정의를 가르치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서아에게 과거의 그림자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서에게 밝고 평화로운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다. 몇 년 후 민서의 농가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정의를 위해 싸운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과 약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로 남을 것이다.